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대로 알고 내 집 마련하기 위해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아빠 이충훈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흐름에 따른 매매, 전세 선택이 과연 맞을까라는 주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하면 전세가 옳다.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상승할 것으로 보면 매매가 옳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또 신경 쓰기 싫다고 하면 전세로 갑니다. 전세를 선택한 심리를 조금 더 보면 일단 처음이니까 안전하게 라는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또 매매의 심리를 보면 오르던 내리던 간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심리가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이 맞을지 알아보고 전세, 매매 시 주의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떨어지는 시기에 전세가 좋을까부터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하게 전세로 한 이유가 바로 가격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인데요. 대출을 포함해서 전세가 비율이 매매가의 80% 미만일 때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세가의 비율이 80%를 넘어간다면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90%라면 그때는 가격이 떨어진다면 바로 깡통 전세가 됩니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전세를 했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로 하신다면 반드시 매매가의 전세가 비율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축 빌라나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90% 정도 되는 전세 매물도 있으니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매매가의 평균 5%만 떨어져도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집이 가치가 떨어져도 사실상 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지껏 우리는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간에 사는 것과는 아무런 영향 없이 살아왔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1주택을 오래오래 보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오래 보유하면 반드시 가격은 회복이 됩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질 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어섰을 때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문제가 발생해야 합니다. 전세 세입자와 그 집을 투자한 주인이 둘 다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딱 한 집만 갖고 있으면 가격이 떨어져도 사실 기분은 나쁘지만 아무런 사는데 문제가 발생되지가 않습니다. 실제 문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파느냐의 시점입니다. 부동산 주기가 10년이든 12년이든 간에 최소 한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원리금 균등 상한으로 반강제적으로 적금 하나를 들어놓은 것입니다. 만에 하나 샀던 금액으로 팔아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대출의 상한 금액만큼 자금이 생기게 됩니다. 주택 보유 시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대출 금리입니다. 내 집 마련 후에 가격이 오르면 정말 좋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올라서 여러분은 집을 팔았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집이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집도 올라갑니다. 물론 올라간 만큼 우리 집에 수익이 있지만 또 이사를 하려고 하면 고스란히 다시 그 자금을 또 집에 써야 됩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수익은 낮지만 그 돈은 어디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팔지 않았을 때는 가격이 올라서 기분 좋지만 올라간 금액을 똑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전세 마련 후 매매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2년 뒤에 전세 자금을 올려달라고 주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뉴스에서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어떻게 전세 자금을 마련할지 매 2년마다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흐름에 따른 핵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매로 한다면 보유 기간을 얼마나 넉넉하게 가져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매 시 최소한 10년은 보유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한 매매 가격을 높게 팔 수 있는 방법 또한 아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매매 시 최소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지역 선택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즉 인구 호재와 지역에 대한 호재와 인구 증가가 있는 곳으로 투자성까지 봐야 됩니다. 살기 좋은 집으로 거주 여건까지 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대출 금리가 실질적인 나가는 비용입니다.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전세값 비율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세값 비율이 80% 미만의 주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전세도 서울은 사실상 되게 비쌉니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게는 그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보다가 오피스텔도 보고 안 되면 꼭 빌라까지 보게 되면서 서울에서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지역을 바꾸게 되면서까지 찾게 되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나 매매 개념을 알고 전세나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보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가 옳다, 매매가 옳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 나의 상황이 전세라는 간형을 들렸다가 동창역인 매매로 갈 수 있고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어차피 갈 거라면 동창역으로 바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의 목은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 여러분입니다. 가족과 상의를 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래에 댓글에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전세, 매매 선택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얻은 경험과 발견한 내용을 공유하면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추천 영상은